네, 그럼 북한 전문가이면서 무기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연결해서 과연 이 탄도미사일 기종이 무엇인지 먼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미사일 기종을 지금 합참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직은 모르겠다 얘기했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기종 같습니까? 당연히 지금 그 발사 궤도나 이런 것을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거고요. 다만 신포에서 발사를 했다라는 그 정황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포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잠수함 기지입니다. 잠수함 기지면서 신포 봉대 보일러 공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말은 보일러 공장이지만 사실은 잠수함 건조 공장이에요. 예. 이런 그 잠수함 관련한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신포기 때문에 예. 신포에서 쐈다라고 하는 것은 잠수함에 탑재되는 미사일인 SLBM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지도상으로 봐도 이게 상당히 바다 근처에 있는 그곳이죠? 약간 동쪽으로 있는 북한에서요? 네, 평안 함경남도 신포라는 곳은 바로 신포 앞에 마양도라는 섬이 있고요. 네. 그 마양도가 바로 잠수함 기지입니다. 그리고 예. 신포는 잠수함을 통제하는 그 사령부가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신포 일대가 거의 북한 잠수함의 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바로 지금 저희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SLBM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SLBM 시험 발사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도 사실은 SLBM 발사를 해서 그때는 대단히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발사 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 과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올 4월 달에도 아까 이제 그 기자는 합참에서 그것을 스커드 ER이나 여러 가지 다른 미사일로 분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4월 5일에도 신포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다가 실패를 했던 적이 있죠. 저는 사실은 그것도 SLBM의 개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 신포에서 쏘아서 대단히 성공을 했던 미사일이 왜 지금 실패를 하냐, 왜 그때보다 지금 더 적게 올라가서 폭발하냐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지만 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완전히 이제 안정화되어서 그 다음 단계까지는 다 성공할 것은 아니에요. 네네. 북한이 작년 6월 23일인가요? 무수단 미사일 보각 발사에서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무수단 미사일 쏠 때 또 실패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무기라는 것이 한 10번 정도 쏘아서 한 7번 정도는 성공해야 이 정도가 안정화되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최저선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얻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10번 정도는 쏘아서 한 7번은 성공해야 70%는 성공해야 전력화 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고 그 개발 완료 단계는 바로 북한이 지금 3,000톤급 잠수함, 즉 그 SLBM 한 3발 정도 탑재가 되는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과 SLBM 완성 시점이 꼭지점에서 같이 만날 거예요. 지금 동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지금 SLBM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사 실험을 해서 3,000톤급 잠수함이 개발 완성되는 시점에 이 SLBM도 완성을 시켜서 동시에 탑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께서 정리하신 대로 보면 지금 3번에서 4번 정도 지금 SLBM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한 4-5번 정도 그리고 시기도 보면은 3-4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어느 정도 시점이면 마무리가 되겠다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3,000톤급 잠수함이 개발이 언제 완료되는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통상의 무기체계 개발을 봤을 때 아마도 3,000톤급 잠수함이 한 3년 이내에는 개발이 완성되기 힘들 것이다, 전력화가. 그러면은 이 SLBM도 향후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2020년 정도의 개발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실험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거는 이제 서방의, 즉 우리나라 같은 서방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북한 같은 국가 총력 어떤 그 시스템으로 봐서는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태양절 열병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SLBM이 가장 처음 등장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SLBM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성 2형이 등장하고 이게 이제 SLBM을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커드 ER 사정거리가 이제 긴 것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수단 미사일, 그 다음에 KN-08, 그 다음에 신형 ICBM, 그 다음에 KN-14를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또 신형 ICBM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예. 사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이 SLBM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3,000도급 잠수함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작은 잠수함을 타고 캘리포니아 앞바다까지 진출을 하기란 사실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동해 내에서 작전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동해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4개의 아주 작은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엄청난 잠수함 탐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를 벗어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럼 동해 내에서 작전을 해서 사정거리 한 1,000km짜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쏘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장 멀리 가면 오키나와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죠. 예. 우리가 지금 사드 배치하지 않습니까? 네. 사드가 사드 레이더의 탐지 각도가 120도예요. 그래서 잠수함을 타고 120도 밖으로만 나와서 쏴버리면은 우리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북한이 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시기와 또 미사일에 따른 어떤 의도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실 잠수함 발사라는 것이 어디서 쏘는지 미리 지금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킬체인 그래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먼저 탐지를 해서 아예 먼저 그 미사일 발사대를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킬체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 킬체인 실패하면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미사일 한두 발 날아오면 그것은 이제 MD, 즉 미사일 방어 해가지고 사드로 요격하고 또 팩3, 패트리어트 3로 요격하고 이게 이제 MD인데, 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킬체인이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 그래서 작년 여름에 해상 킬체인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북한의 마양도 심포 앞바다에 우리 잠수함 하나를 상시 매복을 시켜놓고 북한 그 SLBM 잠수함이 나오면 미행을 하다가 그 SLBM 잠수함이 미사일 발사관을 오픈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물속에서 격침시켜버리자. 이게 바로 이제 해상 수중 킬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다가 우리 국내 정치적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면서 그 논의가 쑥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논의를 일으킬 시기가 되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의식을 충분히 하고 쏜 거겠죠? 의식을 하고 쏘았고, 당연히 이제 우리 권한 대행과 북한 관련한 회담을 할 텐데, 그에 대한 자극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알려진 대로 칼 빈슨 항공모함 외에도, 니미츠 항공모함도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공모함에 필적하는 4만 톤급 강습 상륙함, 여기에도 이제 전투기가 탑재가 됩니다. 그 중에서 본홈 리처드라고 하는 게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고, 또 마킨 아일랜드라고 하는 또 다른 4만 톤짜리 강습 상륙함 전단이 우리 동아시아에 지금 와 있어요. 따라서 지금 항공모함 3척, 항공모함에 준하는 준 항공모함 2척, 이렇게 한 5척 정도의 항모 전단이 우리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은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너무 자극적으로 나오면 미국의 또 다른 결심을 낳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쯤은 이제는 북한이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번에 오늘 아침에 실패를 했다고 다시 다른 거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미국의 선제 공격을 부르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제할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민감한 시기에 발사를 했고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또 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